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은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란 책입니다. 하이더 와라이치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미국 의사가 쓴 책이고, 와라이치는 파키스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의 강사로 갔고, 또 그 하버드 대 부속병원인 커니치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듀크 대학의 심장병 전문의로 이제 근무하면서 글도 쓰고 칼럼도 쓰고 하는 이런 의사입니다. 와라이치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 학술지로서의 글을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좋은가? 의사로서 늘 겪는 죽음에 관한 것을 자기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인류는 대략 한 200만 년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지는 약 한 20만 년 정도 됩니다. 19만 년 정도를 현생 인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소규모 집단 또는 부족으로 무리지어서 채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를 넘겨서 살아남는 사람도 적었고요. 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 한 1800년대만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2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1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해서 농경 생활이 시작된 그 무렵에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800년경부터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서 잘 죽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일 때 잘 죽지 않아서 평균 수명을 쭉 늘려갔던 것이죠. 출산 과정이 좀 위생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또 공공위생도 좋아졌고, 또 모성교육이 강화되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인류의 생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경 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기 딸이 낳은 자식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딸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활동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자기 딸의 자식들을 봐주면서 그 딸이 자식을 낳는 것에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90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120세 정도까지는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넘어가는데, 이런 인류의 초고령화 현상은 인류의 생애를 보면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류로서도 이런 인구의 노령화라는 것이 굉장히 드문 경험이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노령화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더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늙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의학의 발전 때문에 점점 길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처참한 상황이 오래 버텨야 되고 길게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발현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 즉 식물인간, 이렇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은 죽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의 친구들까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죽어가는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은 대부분 그 당사자의 가족이거나 친지거나
대체로 여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케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간호하는 사람은 상당 시간을 간호에 투자해야 합니다. 환자를 먹이고 입히고 투약을 하는데, 그리고 또 병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고 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간호하는 사람의 5분의 1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3분의 1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축해둔 돈을 상당 부분 까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통계로 잡힌 겁니다. 또 간호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손실만이 아니고 본인의 건강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비율이 60% 이상 크다고 합니다. 또 간호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불면증이나 자살위협 등이 크게 증가한다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말기 환자는 통증, 호흡곤란, 정신착란, 구토, 불안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겪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점점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마다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력감을 주고 있습니다. 암이든 폐혈증이든 또 다른 병이든 모든 질병은 환자의 삶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죽음을 둘러싼 두려움이라는 수위를 벗겨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욱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비하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좀 더 이타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라. 대다수의 의사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의사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애를 조금 덜 겪고 외로움도 덜 느끼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와라이치는 세포의 죽음이라는 미시적인 접근부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르는 거시적인 접근까지 죽음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인간답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